아, 아, 아. 그 10분 컷 도전하겠습니다. 그 님들 축구 본다니까. 어둠의 슈카월드인데 슈카는 안 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슈카를 안 봐요. 슈카는 대중적이지. 저는 좀 딥하다긴 좀 그렇고 하여튼 어디에 너무 편중돼 있고.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저 그 몇 장 만들었냐면 요번 주는 어 마흔 뭐야 50장. 근데 많이들 보셨죠? 이게 앞에 뭐 서론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가 근데 좀 생각해 볼 때 이거를 이슈는 한 3, 4일 가면 끝나.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가면은 그 이슈는 바로 사라져 버려. 님들 당장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그 비트코인 뭐야?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내부자 거래 의혹? 이거 이제 기억 안 나잖아, 아무도. 준비해도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자료를 한 수요일부터 슬슬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다음부터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안수레크를 깼습니다. 예, 깼죠. 축하해주세요. 주작 아니고요. 네, 축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롱충이들 최근 반응.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 시장 이슈 요약과 매크로 지표 점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롱충이들의 의견들 박살내는 거,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자, 저번 방송 정리 한 장 요약. 네, AI 버블 무조건 터져야 되고 안 터지면 제 미래가 터집니다. 이거는 유명하죠.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언제 공개했냐 이거? 언제 발표했냐? 3월 3일? 네, 이제 썩은 떡밥이죠 이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50배 롱을 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많이 먹었다. 근데 이거는 문제 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미 미국 하원 의장을 많이 했던 그 낸시 펠로시가 그 내부자 거래로 이미 돈을 많이 벌은 전적이 있는데 한 번도 제재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2024년 수익률이 48.4%. 말이 되냐 이게? 이거는 S&P 500의 두 배예요, 두 배. 아니 뭐 물론 2024년에 그 뭐 그냥 레버리지 써가지고 롱 치면 됐지라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올렸다는 거야.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뭐 못 넘으면 병신이라고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최근 시장 또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슬슬 바이든 정부의 그 법안들을 전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법, 칩섹트죠? 너무 왜 가시성 구리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설명해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 어, 내용을 계속 쑤셔 넣었기 때문에. 그림판 안 되냐고요? 그 뭐야. 슈카도 PPT 기반으로 하지 않나?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 어? 칩셋으로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되겠다. 이거를 삭제했어요. 뭐 좀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잘 몰라,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그 산업에 어쨌든 태클이 안 될 순 없다. PPT AI 기능이 뭐야? 잖아요. 잖아요. 내가 뭐 전문 그것도 아니고, 씨. 마누스 AI가 뭐야? 이거는 좀 기억해 둘게요. 자, 다음. 이것도 다 이제 쉰떡밥이죠? 이것도? 트럼프 젤렌스키 이전에 방송에서 제가 이거, 혹시 그거 아닐까? 다 액팅 아닐까? 연기 아닐까, 이거?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죠. 트럼프 한번 화내가지고, 무기 안 준다. 이 지랄 하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축 나스닥 100지수 드디어 2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나스닥은 그 공식적으로 기술적 조정장이라고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첩자설은 되게 유명하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트럼프 연설했을 때 이만큼, 그리고 파월 연설이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뭐 파월 보고 대통령 하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저는. 트럼프는 뭔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증시 안 본다. 그리고 베센트도 얘기하기를 트럼프 풋은 없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뺄게요. 개구리 빼지 뭐. 이것도 빼지.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부양 정책으로 정부 중심의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진행을 육성을 했는데, 요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센트는 시장에 시장이 이제 톡식하다, 독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거를 냅두면은 자연스럽게 디톡스가 되면서 시장이 가라앉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은 지금 그렇게 디톡스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시장이 크게 오를 거다라면서 트럼프 푸시 아니라 트럼프 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진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뭐 트럼프 2기 초반부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시장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월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트럼프랑 베센트는 어떻게든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번 박살을 내고 금리를 내린 다음에 잘 이렇게 한번 빵 해가지고 다시 부양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근데 파월이 요번에 그 연설에서 아주 좋다. 너 잘하고 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다. 금리 갑자기 내릴 생각 없고, 물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고,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기민하게, 또 험블 앤 님블 얘기를 하죠. 또 기민하게 반응을 하겠다. 근데 이게, 예? 저는 이제 넷 프로핏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어쨌든 수익권으로 도달하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개박살 나야 돼요. 지금보다. 음? 대충 보세요, 대충. 이거 뭐 A한테 그 뭐야 검토 안 맞고 그냥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대충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잖아.
그래도 근데 장표 띄워도 그냥 내가 얘기 안 해도 읽네 다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파월이랑 지금 트럼프랑 둘이 지금 금리의 방향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그냥 6월에 한 번, 뭐 9월에 한 번 이런 느낌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 같고 충분히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팍팍 내리면은 파월이 원하는 그거를 물가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금리가 많이 높잖아. 근데 파월이 안 내리고 있잖아. 그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높은 금리를 결국엔 우리는 쳐맞아야 되니까 생각보다 둔화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는 뭐 유예하기로 했죠. 응? 아, 전체 화면 할 줄 몰라요. 이거 슬라이드 쇼 하면 안 보이던데? 방송에서는? 음. 오씨, 축구 시작했어? 나는 근데 안 봐서. 자, 매크로 지표 점검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발표된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빠르게, 빠르게 축구 볼 사람 보시고요. 자, ISM 지조업지수 예상 하회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지표와 방향성은 동일하고요.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내려갔어요. 아직 50 위에 있고 발표한 다음에 쭉 내려갔고 ISM 지조업지수 의미는 딱히 뭐 별 내용 없어요. 사실 그냥 어차피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는 뭐 경기 침체 사이클에 있어서 뭐 맞으니까. 뭔 천긴 누설이야. 이거 저번에 다 얘기했던 거야. 자, ISM 제조업 물가 지수는 쇼크가 나왔어요. 예측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인다. 지금 금리 인하기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지금 파월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 그러면은 트럼프보다는 파월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만약에 금리를 지금 팍팍 안 내리고 파월처럼 계속 질질 끌면은 시장은 더 개박살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다? 저는 돈을 더 벌겠죠. 자, 다음 GDP. GDP 이거는 사실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지금 2.5%인가? 다시 살짝 오르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방향성이니까 계속해서 쭉 떨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개인 지출과 수출, 수출이 엄청나게 악화될 거고 개인 지표도 개인 소비 지출도 제조업과 내구재 지표가 부진한 것과 그리고 개인 소득과 소비 대토에서 소비 위축이 확인됐다. 소비 위축이 왜 안 좋은 징조냐 하면은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한국? 한국은 사실 금리 더 빨리 내렸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자,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뭐 저번 주 말고 요번 주에 게릴라 방송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DC 붐이 온다. 님들 그 부주에 의한 이제 공직자들을 잘라가지고 이제 실업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요렇게 DC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공직자들이 잘리는 게 아니라 그 하청업체나 협력자들의 실직에 의해서 갑자기 푹 올라간 거다. 그럼 실제로 공직자들이 잘린 건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실업률을 보면은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빠르게 실업률이 팍 올랐어요. 근데 이게 미국 전체 실업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실업률이 쭉 완만해지다가 푹 튀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푹 튀면은 보통 실업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나와요. 실업률이 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디냐? 블룸버그 리서치에서는 워싱턴 DC가 그 리세션이 시작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전체로 보면은 아직 실업률은 괜찮아요. 이번에 실업률이 4.0에서 4.1로 뭐 컨센보다는 안 좋게 나왔지만 아직은 뭐 실업률이 5% 이상 떠야지 침체니까.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지에 의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것에 의해서 이제 점점 그 후폭풍이 다가올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억지로 부양을 했지만 결국 문제가 이제 눈앞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새로운 자료인데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부동산 얘기를 할 건데 뭐 부동산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경기 선호행에 대한 얘기예요. 주택 판매는 실업률을 선행을 한다. 우리가 아까 실업률을 봤잖아요. 실업률이 그러면 언제 올라가고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냐? 응?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주택 판매와 실업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택 판매가 급감한 뒤에 관련해서 산업들에 대한 그 뭐 위축 국면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약 1.5년의 시차 이후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지금 이거 역축이라서 그 증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판매 상태를 보면은 여기잖아. 여기가 언제야? 서브프라임이에요.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러니까 그 2008년 경제 위기 때 그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주택 판매가 급감한 상태고 1.5년에 이제 그 시차 이후에 아래로 실업률이 푹 꺼지는 시점이 곧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장표 써놓은 거는 뭐 알아서 같이 읽으세요. 뭐 지금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할 그런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좀 빨리 끝내고 밥 먹고 해야 되니까. 뭐 실업률 IMF급이라고? 네가 맨날 격리랑 노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잠깐만 그 늦은 저녁을 제가 시켜놔가지고 잠시만 가져올게요. 돈 좀 만졌다고 플렉스 한다고? 뭐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고 나오냐가 중요한 거고. 다음 소비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아까 소비에 대한 얘기했죠. 소비에 대한 거. 우리 그 요번에 GDP 하락의 핵심 요인 중에 소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소비가 왜 무너지면 안 되냐? 그 이유는 상위 몇 프로 부유층이 소비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담당을 한다. 그 뜻입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주식의 90%예요. 그래서 소비가 꺾이면 주식시장도 한 방에 꺾인다. 그래서 소비가 주식시장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읽어봐요. 그리고 소매 판매는 꺾였다. 소매 판매는 이제 2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뭐 1월 지표예요, 정확히는. 자,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 얘기. 자, 무역 적자 1970년 이래 역대 최저. 뭐 이런 것 근데 사실 이거 보고 대박이다. 이거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딱 발표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시키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사서 그래요. 기업들이 물건을 그 관세가 붙기 전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난 겁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기업이 어쨌든 해외에서 뭐 원자재라든지 그런 원료가 되는 애들을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관세가 붙을 거고 그러면은 점점 비싸게 사와야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은 마진댓인데 이거는 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레버리지. 신용하고 미수 거래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얘기고 뭐 이걸로 뭐 침체를 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 거래도 많아지고 이게 한번 푹 떨어질 때가 됐나?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 요거 또 먼저 사전 공개했던 자료예요. 아 근데 김치찜을 시켰는데 씨 저녁에 이거 먹고 자기는 좀 너무 나트륨 많지 않나? 얼굴 다 붓겠다. 뭘 먹지 마야. 아니 아까 저녁 못 먹어서 그래요. 자, 저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오 3, 우리 3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제 어느 정도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3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의 법칙을 만드신 클라우디오 3이라는 분입니다. 음. 근데 그 연준 출신의 경제학자 클라우디오 3이 얘기하기를 도지에 의한 경기 침체는 없다. 왜? 연방 정부에 대한 고용은 전체 2% 미만인데 얘네들 다 잘라봤자 실업률이 평균 5%가 돼야 되니까 경기 침체를 발생할 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그 뭐라죠? 나래티브? 레토릭? 이거에 불과하죠. 아까도 봤듯이 워싱턴 DC에서 DC 붐이 일어났죠. 많이 잘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방 공무원을 다 잘라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럴듯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3의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3도 이번에 3의 법칙이 경기 침체를 가리켰어요. 2024년에. 그래서 경기 침체 초입이라는 그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이번에는 약간 좀 쉴드를 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 말을 했고 자, 이분이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톰리는 그 펀드 스트레스의 그 창립자 톰리고 유명한 이분은 롱충이에요. 뭐 이거는 반박할 가치가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작년 최고의 10거래일 날만 주식시장 25% 상승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시장에 계속해서 멈춰 있어야 된다. 돈을 빼지 마라. 곧 최고의 열흘이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경제가 둔화되면은 트럼프가 부양 정책을 할 거다라고 했고 고용이 둔화되면은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고용을 잡을 것이라라고 했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풋을 트럼프가 안 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컷. 자 그리고 톰리의 주식시장 전망.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오를 일만 없다.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말할 가치가 없는 소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그럴듯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 그 영원한 우리 코를 외치는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언제든지 코를 외치는 그 유동원 본부장이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보는 사람들은 저번에 요거 얘기할 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계속 콜 외친 걸로 기억해, 내 기억엔. 그거는 조정이라 그랬지. 하락장이라고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기억에는. 내가 근데 사실 요 근래 한 1, 2년 정도는 유튜브를 안 봐가지고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메이플랜드하고 와우를 열심히 했죠. 하여튼, 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예대율은 80% 이상, 또는 80% 언저리에서 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은행이 대출을 더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침체는 안 온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럴듯하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거 채소 배달 조건 때문에 2인분을 시켰는데 이거 다 못 먹겠지?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이거. 아니야, 유동원도 맨날 매크로 얘기해.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부부를 서비스해줬네? 부부 서비스해줬네? 야, 씨, 서비스해줬는데 이거 안 먹을 수 없겠는데? 자, 그래서 이 의견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은, 예대율. 예대율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대율이라는 거는 정확히는, 그러니까 유동원은 여기서 예대율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는 대출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대율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빌려주고 있다, 은행이. 그래서 신용이 많이 경제에 쓰이고 있다. 그래서 경제 호황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은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그만큼 경제가 불황에 가깝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예대율이 높은 상태, 지금 그러니까 유동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대율이 높은 상태가 아니니까 침체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대율이 높은 상태는 무엇이냐? 대출이 점점 많아가지고 대출이 많이 증가한 상태니까 지금 신용을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자산의 버블이 형성한 상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 보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터지면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원 본부장의 주장은 뭐냐? 역사적으로 은행은 한 80% 이상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아직은 은행이 더 빌려줄 수 있으니까 침체가 오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맞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내가 다 봤거든. 가장 그럴듯한 게 이거고, 그 뭐 여신 증가율 뭐 이런 걸 가져오던데, 이거는 진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반박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갈게. 자, 중요한 건 뭐냐? 돈을 푸는 양 자체가 달랐어요. 2008년 이후부터는 아예 다른 논리가 적용이 돼요. 벤 버냉키가, 저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나중에? 음.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게 있대요. 돈 자체가, 시중에 도는 양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쑤셔 넣는 양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은행은 받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논리가 이때부터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트렌드였으면은 경기 침체가 이때 왔어야 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 말은. 근데 유동원이 얘기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건 틀렸다는 거죠. 뿌린 돈 자체가 다르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연착륙이 어차피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착륙을 그러면 도대체 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시중에 뿌린 돈의 양이 같다고? 아니, 이거 보세요. 자, 앞으로의 대응, 저의 생각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저는 잠시 밥을 세팅을 잠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두부를 따로 포장해주면 어떡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진정한 고수는 하락장에서 먹는다. 나 이렇게 써는데. 아, 나 이거 조금,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그런데? 내, 내, 지금 이솝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롱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어차피 내가 펀드를 운영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내가 인버스를 칠 수 없잖아. 응?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인버스 치면 어떻게 설득해? 하여튼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최소한으로는 할 수 있으나 다른데 뭐 채권을 넣거나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롱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리고 얘기한 게 맞아요. 저번에 보여줬죠. 어쨌든 지수를 이길 순 없고 롱을 쳐서 살아남 번 사람들만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다 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말이 맞아요. 자, 이거는 그냥 넣은 거고요. 지금 모르죠 이거. 님들 선 하나 끄어봤어? 혹시 선 하나 끄어보셨습니까? 선 하나라도? 지금 여기가 22년 저점 1500이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서 딱 반등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님들 여기서 들어갈 자신 있음? 이게 이렇게 반등한다는 보장 있음? 뭐 한 번, 두 번 맞았으니까 세 번도 맞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리지만 믿지 않아요. 음, 저는 믿지 않아요. 물론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또 유튜브처럼 얘기하네. 몰라 나는 그냥 홀딩합니다. 음, 안 믿을 건데 왜 그렸어요? 봐야지. 어쨌든 주봉이에요 주봉. 뭐 월봉으로 보면은 더 큰 채널이 있긴 한데 어 아니 그리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르다 님들. 그리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채널은 이 작은 타임 사이클을 보면은 수도 없이 많았다가 다 깨진 것들이야.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굳이 예를 들어줘야 되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어?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이게 하방으로 깨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았다가 깨지고 반복하면서 차트충들이 차트가 망가졌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 누가 한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제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 영원한 롱충이와 영원한 쇼충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언제 반등해서 나를 롱충이로 만들 것인가?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하락장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근데 다음 주에 주봉이 크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전체적인 생각에는 변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가져왔는데, 요거는 방금 가져온 거라서 살짝 제가 뭐 해석은 쉽긴 하지만,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지금 현재 S&P 500이고요. 이거는, 이거 빅스 아시죠? 변동성 지수. 빅스 1개월과 빅스 3개월을 뺀 값입니다. 빅스 1개월에서 3개월을 뺀 값이에요. 우리 1개월의 변동성하고 3개월의 변동성하고 누가 더 변동성이 커요? 간단히 보면은 예를 예를 들어서 랜덤 운동성을 만듭시다. 아니 1개월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얘를 가만히 냅둬봐. 그러면은 얘가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존재를 할 텐데 이 랜덤성을 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하나 다 하고 가지마. 오케이. 자, 보면 보통에는 1에서 3개월을 뺐을 때 음수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팍 치고 올라간 때가 있죠. 이게 왜 치고 올라가냐?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언제 크냐? 하락장에서 큽니다. 하락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론자의 의견은 뭐냐? 아, 이게 양수로 돌아섰을 때 가장 큰 하락이 나오고 그 뒤에는 보통 올라갔다. 지금 이 빅스 1 빼기 1 빼기 3이 지금 양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좀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만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까요? 하여튼 상승론자들의 일단 그 논리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 이것만 보면은 실제로 그러면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이것까지 부정을 해가지고 억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나는 어,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맞으면은 이거 보고 매매하면 되지. 그렇지 않죠? 다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어, 어, 이거 저번에 설명했죠? 좀 간단하게 이소은 주식으로 얼마 번 거냐 덜덜. 벌었으면 오히려 많이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패배자가 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우리는 성장이 있고 물가가 있어요. 얘네들은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금리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국면에 있냐라 그러면은 보통 금리 인상기에 이쪽으로 갑니다. 보통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되고요. 왜냐면 이 고성장,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돌아가고 그 물가가 잡힘과 동시에 경기가 아파지면은 이렇게 되면서 저물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린 어딨냐? 여기에요. 라고 생각을 해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래. 근데 난 여기라고 생각하거든? 하여튼, 지금 방향은 이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성장은 맞죠?
GPT가 아니라 GDP가 지금 그 다음 분기가 마이너스로 떴고, 그래서 저성장이고, 아직 2.5% 정도? 2%못 왔기 때문에 고물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고, 그러면 파월이 어떻게든 물가를 잡는다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물가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상태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후에 이제 트럼프가 부양 정책을 써서 고성장으로 만들 겁니다. 요때 우리는 콜을 외치면 돼요. 요때 콜을 외치면 됩니다. 이거는 배드라고 써있지만 지금의 이솝이 배드란 뜻이고요. 이솝이 이제 콜을 외치는 때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 함께 삼성증권에 가서 그 계좌를 만드시고요. 그 런던 거래소에서 그 숫자 5와 Q가 3개 붙은 티커를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주 한 1, 2년 뒤의 얘기니까 몰라요. 자, 앞으로의 대응 달러 얘기입니다. 달러는 보통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달러 지수 파란색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도 오릅니다. 그 전부터 오르는 기운이 있어요. 당연히 금리를 올리니까. 그리고 지금도 유사합니다. 최근에 금리가 그 달러 그 강세가 많이 보였죠. 그리고 인버스를 산다면 요 수익도 먹고 요 수익도 먹겠죠. 제 말 믿고 스큐 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제 말 믿고 스큐 사면 안 되는 이유. 조금 오르면 바로 팔 거잖아. 자, 버틸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내리는데 지금이 네가 생각하는 그 지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현금 보유해서 나중에 네가 원하는 장에 와서 크게 롱을 치든가 콜을 치든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 나는 시간이 없고 빨리 부의 추월 차선을 빨리 밟아야 한다. 현금 보유가 일종의 숏이라고? 아, 아이 굳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숏은 아니지.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자, 앞으로의 대응. 자, 이거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국면에서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제 생각은 지금은 몰라도 돼. 왜냐면은 절대 짧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 이후에도 진짜 개 저점이 나와도 이게 V자 반등이 아니라 이만큼은 반등해야겠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음, 횡보장이 지루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히스토리컬리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심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 안 할 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도? 자, 이 김치찜을 칼로 짜가지고 먹으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저번 그 1회 때 내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막 돌려보거나 하면은 내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회죠, 2회. 이전에 게릴라를 이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오늘이 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맛있겠다. 아니요, 아니요. 정규는 저번에 3월 2일에 한 번 했고요. 게릴라로 뭐 그냥 새벽에 님들 볼 거 없을 때 그냥 이 PPT 만들면서 인버스 사랑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시 그냥 만드는 거나 보여줬고.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야,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 아, 만든 걸 올리자고? 그 자료를 뭐 PDF로 올리라고? 아, 유튜브에 올리라고? 아, 유튜브에? 유튜브에는 저번 회차에 내 개인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데? 좀, 그, 질문, PPT 놀라고 만드는 거인 뭐, 뭔 뜻이에요, 이게? 놀라고는 뭐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만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거 만들면서 내 머리를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돈이 실제로 벌리는 건 아니다. 자, 요거 이해하신 분, 뭐, 다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익 중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수익 중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 뭐, 인버스가 수익을 내고 있다. 라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방어적인 반대 포지션을 여기서 넣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가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스닥이 1 떨어질 때마다 내가 1달러 수익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나스닥이 2만이고 뭐 2만 2천이고 내가 2만 정도까지 떨어져서 내가 2천 불 정도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그치 그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바벨 전략이 뭐예요? 나는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내 몸으로 얻어낸 거긴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뭐 나 다른 것도 많이 봤겠지. 내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이 예상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아까 본 다른 롱충이들이 얘기한 이런 지지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 기술적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거라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얘보다 더 큰 배율의 롱을 들어가는 겁니다. 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1 떨어질 때 1달러씩 수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1 떨어질 때, 1 올라갈 때 2불 수익이 나도록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메인 관점이 틀려가지고 얘가 반등을 해.
내 여기 숏친 그 손절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도 이미 내 수익은 이거보다 여기서 더 많이 났으니까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횡보에서 뭐 볼레텔레티 드래그가 나고 그렇진 않아요. 정확히는 주름을 펴서 먹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 뜻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정확히는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쳐놓고 보험으로 냅두고 있을 뿐이지 내가 여기 어딘가에 와서 내가 수익을 해가지고 요거를 발라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의 느낌이에요. 보험. 여기서 만약에 대박 호재가 떠버려. 그 사람 여기서 많이 많이 사. 그러면은 나는 방어적 롱을 들고 가는데 여기 떨어지면은 완전히 꼬라박을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고요. 배율을 크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올라가면 수익 여기 올라가서 내 메인 관점이 깨져도 수익이 많이 나고 만약에 이게 박살나가지고 내가 롱이 깨졌어. 그러면은 딱 요만큼만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깨진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났을 때 요게 이만큼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기서 잡는다는 뜻이고요. 여기 내려가면은 이 관점 자체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 메인 관점으로 통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거는 그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건.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져와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뭐, 어차피 크게 보기 때문에 안 가져왔어요. 주식 말고 채권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이것도 차트적인 거긴 한데, 저번에 그냥 제가 옛날에 그렸던 거를 가져온 거고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TLT는 사도 된다. 근데 최소 보유 기간은 1년 이상. 맛있다. 야, 이거 고기가 진짜 맛있네. TQQQ는요, 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채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 국내 이상한 바이오주만 하니까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지. 맛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요. TMF는 하면 안 돼. 얘네가 지금 물가가 확실하게 잡은 상태가 아니니까 물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압력이 쏠린단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물가는 잡을 거고 결국에는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폭이 그러니까 빠르기가 기울기가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TLT는 그 1배고요. TMF는 3배인데 얘는 횡보하면 녹으니까 TLT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번에 그 T빌 한 사람 있다 그랬지?
단기채.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몰라. 난 채권 잘 몰라. 그 듀레이션과 이제 걔네들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떨어질지, 그래서 단기채가 좋을지 장기채가 좋을지 몰라요. 그거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있으면은 응? 이미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여튼 자, 그래서 채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TLT까지는 괜찮은데 TMF는 하지 마라 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증시 얘기는 아니고요. 이 트럼프가 왜 이러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아, 이거 너무 길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아, 모르겠다. 이제 이거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자 그냥. 자,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일들은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식 시장을 박살내자. 박살내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나 정리를 못 하겠어.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트럼프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보죠. 중요한 거는 중간 선거에서 1기 때 졌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박살을 빠르게 내놓고 부양을 시켜서 중간 선거가 이때라 그러면은 증시는 이때 박살이 나고 상승해서 부양해가지고 와 잘한다 이때 중간 선거를 맞추고 싶다라는 게 일단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거는 이제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던 아주 그 톡식한 독이 많은 디톡스를 시켜야 되는 상태의 그 경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미국 은행 여행 가서 못 터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되고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계좌가 있어요. 하여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이든이 지금 똥 싸놓은 게 너무 많다고 했죠. 저번에 얘기했을 때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이든이 똥을 막 이렇게 싸놔가지고 이거를 치우고 있는 과정이다. 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경제 자체가 너무 불건전해가지고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망이 없어요. 언제든 경제는 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밴쿠버가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그래서 대충 읽어보세요. 쓴 거는. 그래서 뭐 그냥 대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부가 부양을 했지만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민간 중심의 경제다. 정말 웃긴 거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경제에 그걸 하고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정작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민간 중심의 경제다. 그거를 위해서는 초반에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상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고요. 뭐 음모론을 쓸 거면은 뭐 나토 탈퇴, 어? 딥스테이트 뭐 해산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미정결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라 그러면은 한 어디까지 왔냐? 한 이쯤까지는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 만한 곳은 한 이 정도까지고요. 요 정도? 사람들이 좀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데까지겠죠. 이런 얘기는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옛날에 되게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그 어디 리서치 자료에서 본 게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강력한 자기 패권을 가지고 자기 그 마러라고라고 하는 그 자기 별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와가지고 다들 모아가지고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너네들한테 강매를 하겠다. 이게 뭐예요? 패권주의죠. 그 대신 우리가 너네들한테 그걸 주겠다. 너네들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정에 가까운 거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거.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 발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다. 이게 수면 위로 나오려면은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단기채에 대한 얘기예요. 단기채. 한 달 전에 본 것 같아. 리서치 자료. 옛날에 요 얘기는 채무 불이행은 그거죠. 디폴트 나는 거.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아니 트럼프가 왜 저따구로 행동해? 그냥 바이든처럼 행동하면 되잖아. 근데 신고립주의와 패권주의로 지금 정해서 가고 있다. 이거 못 만들었는데 자 설명 어떻게 하죠? 아, 아,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에미 디즈니 뭔데? 예대마진 얘기하는 거예요? 예대마진? 예대마진 보여줬잖아 위에서. 예대, 예대마진 위에서 보여줬잖아 예대율 그거예요 그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와 씨,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어. 이거면 됩니다. 자, 제가 김치찜을 먹는 동안 잠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 PPT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써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조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쉽다. 그 했던 말 또 하고는 님이 제 방송을 맨날 챙겨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PPT 준비하는 것까지 챙겨보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읽었죠? 그 가끔이 정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가끔이 2, 3일에 한 번 봐도 똑같은 장표를 볼 거 아니야. 내가 만들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나 러우 전쟁 해결을 하면은 공급망 해소가 됩니다. 우리 뭐냐 그거 협정 진행 중이죠. 그 광물 어쩌고 에너지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걸로 물가를 잡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상하게 반응을 했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뭐 무기 안 준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바로 이제 공급망 풀려고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죠. 왜 트럼프가 이따구로 나오냐라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가고 지금 파월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데 파월이 금리 내리면 명분이 생기죠. 그쵸?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잘 되면은 그때 부양을 하겠다. 채널명? 채널명 말고 그 방송 제목 인버스 사랑방이라고 치면 됩니다. 인버스 사랑방. 야, 근데 내 그 닉네임
펀지사이드인데 인사골도 펑기사이드라고 읽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도 다 그렇게 읽어. 정확한 발음은 펀지사이드, 펀지사이드. 지읒이에요. 기억이 아니라. 인버스 사랑방. 랩 이지랄 하는 것이. 야, 트위치 많이 보지 너. 하여튼. 자,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내려야 한다. 왜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옐런 전 재무장관 우리 풍월량님이 단기채를 드럽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요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갚아야 될 때가 와요. 정확히는 갚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거 롤오버 하는 거야. 간단히 보면은 여기는 리파이낸스라고 썼는데 얘를 다른 단기채로 돌려막든가 하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7조 달러의 부채를 차원 발행해야 된다. 근데 웃긴 거는 단기채뿐만이 아니다. 장기물도 너무 높다. 이자율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베센트가 이 이자율을 축소시키려고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그래서 10년물을 내리는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행정부의 위험한 전략을 보자면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연준의 압박을 넣어서 빠르게 금리 인하기. 그리고 이제 빙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 수익률 곡선이 있어요. 이 수익률 곡선을 원래는 찍어내야 되잖아. 그 만기에 맞게. 근데 얘를 그러니까 단기채, 장 이렇게 있으면요. 단기채를 더 많이 찍고 장기채를 사버리는 거예요. 장기채 사면 어떻게 되죠? 재무부가 장기채를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재무부가 장기채 사버리면 장기금리 금리가 내려가죠? 장기물에 대한 이자를 안 내도 되죠? 그 방법입니다. 그 대신 단기채를 더 찍겠죠? 그리고 더 극단적인 방법은 경기를 박살내가지고 장기물을 떨어뜨리는 거다. 장기물은 뭐다? 장기금리는 성장 그리고 장기 인플레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박살내면은 장기금리가 떨어져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표를 만들었어요. 보면은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있죠. 하여튼 국채 이자 지불로 가는 게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줄여야 되잖아.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줄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40% 이상이 여기서 고정 지출이에요. 그래서 줄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러면 요거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금리를 2% 낮추면 연 1,400억 달러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켄 피셔에 대한 얘기입니다. 켄 피셔는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했냐? 우리 켄 피셔 아시죠? 저도 책을 가지고 있어요. 책 몇 개 있냐? 켄 피셔 책이 두 개는 보이는데 하나 정도 더 샀을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 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 저번에 얘기했던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 IMF 그 뭐야 그 예측했다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 책도 있고. 하여튼 햄피셔가 뭔 얘기를 했냐? 관세 자체는 경제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인플레 1.5%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참치 유동원 본부장은 관세를 20% 때려도 0.5%밖에 안 오른대 인플레가. 그래서 괜찮대 관세 때리는 거.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계산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자, 트럼프가 뭔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싶었으면은 중국처럼 그냥 바로 때렸지. 그걸 협상의 여지를 주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는 한 가지의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카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완전히 비즈니스맨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캠피셔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려도 인플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이쪽은. 근데 요것도 그렇구나 하지. 뭐 물가가 더 오를 건데 뭐 너무 작게 발표했다 이렇지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했나? 다 했습니다. 와, 다 했습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급상승 하신데 급상승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장표 미리 만들어 놓기.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가까운데 아니 상승할 거야, 언젠간 상승할 겁니다. 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살기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정크 본드의 수익률이 팍 올라가요. 하이일드 스프레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은 하이일드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스프레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이일드라는 건 그거예요. 정크 본드. 그럼 정크는 뭐고 본드는 뭐냐? 본드는 채권이고요. 정크는 쓰레기란 뜻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쓰레기 채권이죠. 쓰레기 채권이 뭔데? 우리는 채권은 우량주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업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채권 말고. 그리고 쓰레기 기업이 있죠. 이 쓰레기 기업들의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님들 삼성하고 아까 얘기한 그 지우냥냥 뭐야? 지우냥냥 그 뭐야? 그 뭐 바이오 기업 하나만 얘기해봐. 지우냥냥 빨리.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있어요. 삼성이 있고 알테오젠이 있어요. 둘이 채권을 발행을 해요. 얘는 돈 주고 얘도 돈 준대. 누가 돈 더 많이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1조를 빌린대. 1조를 빌리는데 이자를 얘가 돈을 많이 주겠어요? 얘가 돈을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돈 많이 주겠죠? 왜? 얘보다 내가 기업이 더 불건전하니까 망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줘야겠죠? 그래서 얘의 금리 차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 채권 금리의 차가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한 번에 지워지네? 그러면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언제 상승하냐? 당연히 우량주가 있고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가 잘 부각될 때 이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쓰레기가 될 때는 언제죠? 금리가 높을 때죠. 왜냐면 금리가 높으면은 기업의 신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이 떨어지고 정확히는 돈을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지고 이자를 점점 못 갚게 되고 기업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점점 망하는 거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더 높은 채권 이자율을 부릅니다. 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삼, 삼전 채권은 이렇게 되고 알테오젠 그 직접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 쓰레기 기업의 채권의 이자율은 점점 올라가겠죠. 점점 벌어지죠.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급상승합니다. 소문이 나왔다고? 나도 다 끝났어.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그 우리 포크 선장이 좋아하는 팔란티어가 있어요. 근데 기업 분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개별주를 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 다 박살난 이후에. 다 박살이 나고 나서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하락장을 즐겨. 이것도 쓰긴 썼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에는 대장주라고 불리는 이유. 그러면서 저번에 얘기를 했죠. 골드러시 때 금 회사를 매수를 하냐, 청바지 회수를 매수를 하냐, 이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보면 재밌는 걸 찾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닷컴 때도 버텼고, 리만 때도 우량주였고, 지금도 우량주예요. 한 번씩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대형주였어.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 있던 엑손이라든지 이거 정유회사예요. 엑손, IBM, AT&T 얘네들은 통신회사고 IBM은 그거죠. IT. 지금 엑손 없잖아. 엑손 저 아래 있어요. 정유회사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왔잖아요. 다음에는 뭐가 올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대형주의 위치를 고수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살짝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뭐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도 관련이 있고 더 모르겠어요. 그 어차피 난 개별주 안 할 거니까 그 님들이 알아서 나머지는 리서치 하세요. 그, 그 좋은 단어 있었는데 do 어쩌고 your own research 기억이 안 나네. do your own research 이거였나요? DYOR 이거인가요? 아 저는 그 그냥 매크로만 봅니다. 요거는 그냥 그 포크 선장이 자꾸 봐달라 그래서 한번 볼까 말까 해가지고 한번 그냥 해준 거고 포크 선장이 왜 팔란티어에 꽂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 이름이 멋져요. 포크 선장님 그 니콜라라는 기업 되게 기업 이름 멋지지 않아요? 야, 뭔 일인데 축구 그 프로테라 되게 이름 멋지지 않아요? 멋있으면은 사세요. 난 관심 없어. 자, 안녕. 오늘 끝났습니다. 아, 오늘 야, 오늘 10분 컷 한다 그랬는데 1시간 10분 했네요. 36명이나 봐? 자, 오늘도 성황리에 인버스 사랑방 2회가 끝났습니다. 질문 몇 개만 한번 얘기해볼까? 국내 기업도 투자하시나요? 아니요. 국내는 안 봅니다.
매크로만 봅니다. 국내는 왜 안 봐요? 그냥 국장이 별로 하기 싫은데 난. 나스닥 1배 숏이 뭐냐고 티커가? 구글에 쳐보면 되잖아. 나스닥 인버스 모르겠는데? 몰라. 난 3배만 해. 그래, 하락장에서 깔끔하게 먹고 빠져야 되지. 뭐하러 마이너스 1배를 합니까? 한 가지 괜찮은 그 마이너스 1배 숏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약간 그건데. 그건데. 그 뭐라 그러죠? 뭘 푼다 그러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마이너스 1배 ETF가 있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는 무조건 수익이야. 경기 침체 나면은 한 방에 거지됩니다. 자, 나는 이제 축구 보면서 김치찜 먹으면서 사장님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사장님 발표 있어요. 안녕.